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쌤입니다. 오늘도 민지쌤과 함께하는 문법의 개념 시간이죠. 오늘도 한번 열공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벌써 5강이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동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남은 부분을 좀 하면서 동화를 마무리 짓고 국외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동화, 비음화, 유음화를 좀 주로 배웠는데요. 동화는 이렇게 비음화, 유음화 말고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동화는요, 우리가 자음 동화와 모음 동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음 동화는 자음이 영향을 줘서 자음이 바뀌는 거, 그리고 또 모음 동화는 모음이 영향을 줘서 모음이 모음으로 좀 닮아가는 것, 이런 걸 우리 모음 동화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자음 동화 배웠던 건 바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유음이 아닌 애들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을 닮아가는 것, 이런 거 우리 전부 다 자음과 관련된 아이들이었죠. 이렇게 자음 동화였고요. 자, 모음 동화라는 거는 전설 모음화나 이중 모음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얘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설 모음화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가 아니에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중 모음화도 발음이 허용되는 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음 동화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기회가 닿으면은 모음 동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쌤이 국외음화라는 거를 좀 따로 빼놨는데 얘는 자음동화도 아니고 모음동화도 아닌 좀 애매한 친구예요. 그치만 동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따로 뽑아봤습니다. 오늘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까 자음동화, 모음동화의 기준을 봤는데요. 두 번째 기준으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순행동화, 앞에가 영향을 줘서 뒤가 바뀌면 순행동화, 뒤에가 영향을 줘서 앞이 바뀌면 역행동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둘 다 바뀌면 상호동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어저께 봤던 모의고사에서 목요일날 봤던 모의고사에서 이 역행동화 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잘 기억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 시험에 나왔어요. 이 부분 잘 나오진 않고 또 쉬운 개념이라서 지난번 우리 동화할 때 따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완전 동화랑 불완전 동화라는 것도 나뉠 수 있어요. 이름만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봤듯이 설명만 간단히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완전 동화라는 거는 닮아갈 때 아예 똑같이 담는 걸 우리가 완전 동화라고 해요. 그리고 불완전 동화는 비슷하긴 한데 똑같이 바뀌는 건 아닌 걸 불완전 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예를 보고 똑같은 자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완전 동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영향을 줘서 닮았다라고 하는 건 불완전 동화로 분류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지난번에 모의고사에서 역행동화와 함께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화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좀 분류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간혹 시험에서 좀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요, 아까 자음동화도 아니고 모음동화도 아닌 그 중간 어디에쯤 있는 국외음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국외음화는 여러 번 개념을 좀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좀 독특한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접해봤을 텐데요. 이 단어를 보면 아마 가장 쉽게 기억을 할 거예요. 바로 굳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우리 쉽게 말을 발음할 때도 굳이 왜 그걸 해야겠어? 꼭 굳이 그걸 해야겠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이 발음을 좀 보면요. 우리가 국외음화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려면 좀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지 일어나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앞에 있는 받침의 끝소리, 그러니까 받침으로 꼭 디귿이나 티읕이 꼭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모음이 와야 되는데 이로 시작하는 모음이나 아니면 반모음 이게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야,
여, 요, 유 요런 애들 있죠. 반모음 이가 얹어진 이중모음 이런 걸로 시작하는 모음들로 뒤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꼭 중요한 거 형식 형태소여야 합니다. 자, 형식 형태소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단은 의미가 없는 아이다 라고 정도만 기억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받침의 앞에 디귿이나 티읕이 왔고요. 뒤에 모음으로 이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오면서 의미가 없는 모음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 받침에 있던 디귿이나 티읕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면서 연음이 돼요. 그래서 디귿일 땐 지읒으로, 티읕일 땐 치읓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굳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죠? 받침에 디귿이 있고요. 뒤에 의미가 없는 모음 이로 시작하는 게 있죠? 그러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바로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조건이 맞게 형성돼야 돼요. 자,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받침에 디귿이나 티읕 와 있는 조건은 맞죠? 그리고 뒤에 모음 이로 시작하는 애들도 맞고요. 근데 우리 밭일 할 때 이 일은 의미가 없는 아이가 아니라 의미가 있죠. 일을 하다 할 때 그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면은 국외음화 조건이 아니죠. 하나라도 조건에 안 맞으면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너 어디가? 나 밭일하러 가. 밭일하러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럴 때는요. 국외음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음절 끝소리 주권에 의해서 밭, 디귿 받침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꼭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 국외음화 조건 잘 확인해서 여러 번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국외음화는 왜 일어나느냐? 국외음화의 원리를 좀 자주 물어봐요. 국외음화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요. 그리고 국외음화가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라는 원리를 좀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국외음화가 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구강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나는데요. 받침으로는 항상 디귿이나 티읕이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자음은 바로 여기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는 소리, 만나는 위치에서 나는 자음이에요. 자, 근데 우리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이 하는 반모음 이나 모음 이 계열 애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걔네는 고모음으로 이렇게 입천장 부분에서 혓바닥과 만나면서 주로 나는 소리죠. 그러면은 두 개의 소리 나는 위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발음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입천장과 혓바닥이 만나는 위치에서 나는 자음도 있죠. 바로 지읒, 치읓 이런 애들이 나죠. 바로 경국의 음이라고 하는 생입천장 소리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받침 디귿, 티읕인 애들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라고 하는 모음 애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국의 음 쪽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를 국의 음화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의 음화의 원리예요. 자, 그럼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자, 국외음화는 동화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중에서도요, 자음 동화도 아니고 모음 동화도 아니고 모음 이의 영향으로 자음이 디귿에서 지읒 애들로 바뀌는 좀 특이한 동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음의 영향으로 자음이 변하는 특이한 동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동화는 교체라고 했었죠? 닮지 않은 애들이 닮아서 바뀌는 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국외음화도 바로 교체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 국외음화는 동화이면서 교체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오늘은요, 동화를 정리하면서 국외음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된소리 대기와 첨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복습과 좋아요는 민지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 많았습니다.